파고들어야 할 문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끝까지 지켜봐야 할 문제. 어떤 문제라도 연구 대상이 되는 이곳은 이것 저것 문제 연구소. 자, 이것저것 문제 연구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축하의 박수를 치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축하의 박수? 연구위원님, 우리 인턴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우리 뭐 축하 곧 결혼하는 우리 서 연구위원님의 결혼 축하하는 건가요? 이게 무슨 축하 자리인가요? 일단은 제 생일은 아니고요. 뭘 축하하는 거죠, 위원님? 사실 이것저것 문제 연구소가 봄을 맞아서 첫 번째 방송이 나갔잖아요. 이런저런 평가들이 많았더라고요. 반가운 목소리들도 굉장히 많았고, 우리가 첫 방송을 무사히 잘 마치고 두 번째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처음보다 나은 두 번째를 위해서 모여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축하할 날이 오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화 방송을 축하하는 그렇죠. 시간인 거죠. 뿌뿌뿌뿌 이런 뭐 축하하는 시간 뭐 좋습니다. 아니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택시를 타고 또 움직이다가 요즘에는 또 이렇게 지역별로 이슈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조금 한 주제에 대해서 어렵게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각 지역별로 지금 알아야 할 이슈들을 알아가니까 저희 엄마는 좀 보고 나서 되게 가볍게 근데 또 재밌게 잘 봤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우리 주경 인턴은 어땠어요?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열심히 더욱더 성장하는 인턴이 되도록 노력을 일단 해야겠고요. 가볍게 우리 지역의 이슈들을 다뤄주는 게 제일 좋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요. 첫 회보다 나은 오늘 두 번째 방송이 될 거고요. 앞으로도 이것저것 문제 연구소는요,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여러분들에게 손쉽게 또 친절하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많은 힘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힘차게 에너지를 쭉 끌어모아서 오늘 연구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바로 이것 저것 문제 연구소! 출발! 출발! 동네에 마실 가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시간. 오늘도 우리 지역의 이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경주는 경주 긴급 점검입니다. 보자, 긴급 점검. 어떤 거 같아요, 위원? 긴급 점검. 경주라 하니 또 문화재 긴급 점검?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건 아닐까요? 바야흐로 봄,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을 좀 잘 맞이할 수 있게끔 점검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이 중에 정답이 있어요? 있죠? 그럴싸한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뭘까요?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게 있죠.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주시가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파트 월패드가 뭐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월패드는요, 현관문을 열어주거나 조명, 가전, 난방 등을 자동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홈 네트워크를 말하는 겁니다. 스마트 홈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특히 이 신축 아파트에는 이런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뭐 어떤 긴급 점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경주시에서는요, 신축 아파트 대부분에 이런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요. 아파트 27개 단지 18,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먼저 건설사가 아파트 시공 당시 홈 네트워크 설치 기준을 제대로 잘 했는지,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서버 방화벽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또 보안에 취약점은 없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자, 주경이터 그럼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포항의 이번 주는 포항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딱 제 마음이네요.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호기심이 막 들어요. 전국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인데요. 포항의 한 남성이 길고양이를 잡아다가 폐양호장에 가둬놓고 잔혹하게 학대를 하고요. 또 그 학대 사진을 본인의 SNS에 직접 올리기까지 합니다. 이를 본 시민들이 사설 조사업체까지 고용해서 남성을 추적한 끝에 결국 검거를 했고요.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동물 구조단체에 연락해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이후에 어떤 처벌이 있을지,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아직 처벌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많은 분들이 다른 동물 학대 사건들처럼 또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10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은 총 3,300여 명인데요. 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거는 10%도 안 되고요. 실형이 선고된 건 단 1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동물학대 범죄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범죄 양형 기준이 마련되면 일관되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거나 선고형의 실질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가보죠. 네, 다음은 영덕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영덕은요, 두둔 실종인데요. 실종? 영덕 실종? 영덕군은 최근 꿀벌 집단 실종으로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해서요. 경상북도 최초로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소실된 꿀벌의 정도는요. 영덕 관내 양봉 농가의 전체 사육 군수의 약 30%나 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영덕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한 2년 동안 꿀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부 차원에서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양봉 농가들이 많이 힘들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영덕에서는 먼저 자구책으로 또 지원을 해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지역으로 가볼까요? 가시죠. 네, 다음은요. 울진이죠. 울진에는 두둠 메카. 메카. 울진이 약간 이런 거 해양 레포츠에 메카 이런 걸로 울진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넣었던 것 같은데. 울진은 자연 환경의 메카죠. 울진만큼 깨끗한 도시는 없어요, 전국에. 역시 위원님들 다운데요. 울진은 심해 연구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 심해 연구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울진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이요. 심해 연구의 메카로 거듭난다면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눈을 한번 탁 감아봐요. 이 울진 앞바다를 쫙 그려보세요. 얼마나 청명하고 깨끗해요. 근데 그 안에 심해로 이렇게 들어가면 또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울진 앞바다에 있겠습니까? 야, 이거 참 멋진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바다를 밖에서 보는 걸로 즐기는 것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다 속에서도 그렇죠. 뭔가를 발전을 해 나간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한데 그러면 그 센터는 어디 들어서는 거예요? 네, 울진 센터는요. 심해 연구센터 예정 부지가 경북 해양과학단지가 조성돼 있는 울진군 죽변면 일대고요. 1단계로 2025년까지 심해 잠수풀을 구축한다고 하고요. 2단계로는요. 2030년까지 심해 자원을 탐색하는 전용 무인 잠수정과 운영 인력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계획이지 않습니까? 멋지네요. 그러니까. 사실 울진이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가지고 뭐든지 부가가치를 좀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할 딱 시기인데 이게 좀 잘 만들어져서 울진군 자체의 부가가치를 좀 많이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동해 바닷속을 울진이 스타트를 끊어서 쫙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대한민국 동해 심해 메카는 어디? 울진. 울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벌써 울릉도와 독도의 도둑. 도둑이 들었어요? 울릉도에는 도둑이 들었다고 하기는 합니다. 무슨 도둑이냐면요. 지금 까칠해진 봄철의 입맛을 사로잡는 밥도둑, 산나물들인데요. 좋지. 네, 지금 생각만 해도 막 향기로운 그런 내음이 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삼겹살과 영혼의 단짝입니다. 흔히들 명이라고 부르는 산마늘과 부지깽이라고 알려진 섬 쑥부쟁이 등 울릉도 최고의 특산품이 산나물들이 육지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이름만 듣고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막 군침도 저도 싹 침 도는 삼켰어요. 기분이 굉장히 네. 좋아지는데 울릉도 가봤어요? 저는 사실 예전에 촬영으로 갔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막 나리분지 이런 데 가가지고 아유. 나물 막 캐고 그치. 먹고 비빔밥 먹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찌나 싱싱하고 향긋한지 왜 이렇게 꿀꺽꿀꺽 아니 자꾸 상상돼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명이는 예전에는 자연에서 이렇게 채취하다가 1990년대부터 밭에서 직접 재배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울릉도 자연에서 나는 명이와 산마늘은요. 채취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울릉도 주민만 그리고 채취 허가 기간에만 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물보다 가격이 높다고 하니까 네, 위험을 무릅쓰고 채취하고 있어서 해마다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목숨 명자잖아요.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디 또 안전하게 채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울릉도를 끝내고 독도에도 도둑이 있는 거예요? 독도에도 뭐가 있나? 네, 봄을 맞아 생동감 넘치는 독도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훔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마음도 뺏기고 다 뺏겨요. 다 놓고 보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섬이 바로 독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경 인턴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혀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윤석열 당선인 측 인수위 핵심 관계자가 영덕 핵발전소 천지 원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현안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보려 나섰습니다. 현장 연구실,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어디죠? 네,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아름다운 블루로드의 고장 바로 영덕입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긴 하지만요, 그냥 이렇게 쫙 둘러봤을 때 뭔가 평화롭고 고요한 아름다운 어촌 마을의 풍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영덕에는 꽤나 오랜 시간 지속된 갈등이 있죠. 그렇죠. 바로 원전 짓겠다. 또 작년에는 짓지 않겠다라는 발표가 났었다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 공약 때문에 지금 천지원전에 대한 갈등이 불이 붙고 있는 형국입니다. 원전 문제가 계속 번복이 되면서 천지원전 건설에 대한 주민분들의 찬반 논란도 굉장히 뜨거운 상태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 영덕에서 천지원전 건설을 찬성하는 분들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을 만나서 깊게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천지원전 추진에 찬성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영덕군 영덕읍 성리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왔는데요. 먼저 이장님 인사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성리 마을 주민들의 분위기가 어떨지 먼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아예 2012년 9월 14일 날 원전 고시가 되면서 네. 참 그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들뜨고 이제 화합도 잘 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침통한 이 분위기가 말도 아니었어요. 그래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새로운 원전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참 지금은 서서히 웃음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리가 천지원전 예정 부지의 대부분 가장 많이 속하는 마을인 건가요? 네, 그렇죠. 성리를 중심으로 이제 원전 부지가 형성되어 있고 이제 원전이 들어서면은 이 마을 전체가 이주를 가야 되는 마을이니까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지원전이 추진되면서 예정구역으로 묶인 게 작년이었죠. 10년 만에 이제 지정 철회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주민들로서는 힘들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 1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로 마을 주민들이 좀 힘들었었는지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보상 차원이 막 이루어지고 빨리 될 것이라는 이제 그런 세월 속에서 이제 자식들도 손도 벌리고 그래갖고 빚도 내고 네. 사실 여기 우리 젊은 층들도 빚내가면서 꼭 있으면은 보상이 나올 텐데 뭐 나오면은 빚을 갚아서 급한 것부터 하자. 네. 그래갖고 빚을 내기 시작해갖고 결국 그게 이 시점까지 오니까 빚의 빚더미로 이자와 그리고 뭐 가족관계 이런 것도 참 진짜 너무 말도 아닌 변화가 일어난. 말씀 중에 보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혹시 오해하실지도 몰라요. 뭔가 보상이라는 큰 돈, 큰 혜택이 있다라고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원전이 들어서기 때문에 살고 있는 터를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냥 이주 비용 보상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보상 때문에 사실 삶의 궤적이나 방향들이 다 바뀌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누가 원전이 들어오면은 큰 돈을 보상을 받아갖고 뭔가 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여론들이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마을을 보시면은 저 내리막길에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올라다니고 너무너무 다 간절히 오고 고통스러운 네. 마을입니다. 이 마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원전이 들어오니까 일단 보상보다도 이주를 가게 되면은 평탄한 지역에서 그나마 노후 생활을 하다가 편안하게 좀 생활을 하다가 가고 싶다. 이제 어른들은 다 그런 강박감 속에서 살다 보니까 편안한 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재추진되고 원전이 들어와야 된다고 어른들은 항상 입에 침 뱉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원전 예정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면 뭔가 뭔가 수리를 한다거나 고친다거나 이런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건 거잖아요. 그건- 완전히 묶이는 거잖아요. 예, 그건 전혀 못하죠. 그러면은 혹시 우리 이장님은 이 기간 동안 뭔가 좀 생활할 때 내가 진짜 직접 와닿는 조금의 불편함이 있으셨어요? 불편함이 많았죠. 뭐 사업성도 그렇고 그래 우리 주민들도 뭐 또 객체 잘된 자식들도 그 집을 헐어버리고 노예 부모님들이 좀 편안하게 살게끔 무엇을 고쳐주고 지어주고 싶어도 그것 자체가 묶여버리니까 그 어떤 행위도 못하고 소득 창출하기 위해서 뭐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일체 그런 걸 못하니까 손실도 크고 좀 마음의 동네 어른들도 고통이 심하고. 그렇죠. 특히나 이 멋진 앞바다를 배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뭐 펜션도 있을 거고 민박도 하실 거고 슈퍼마켓도 하실 거고 관광객들이나 다양한 자원들을 이제 해서 삶의 터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10년 동안 좀 다 막혔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아예 자체가 안 되니까 좀 추진하고 싶어도 크기가 소규모다 보니까 또 안 될 때는 빚을 내고 저 역시도 뭐 빚에 허덕이고 이자 내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런 보상 문제 또 마을의 이주 문제가 얽히게 되면은 사실 마을 분들이 겪는 피해 중에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가 마음을 다치는 거예요. 가족끼리 불화가 생길 때가 있고 정 좋던 이웃 간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성리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죠. 예, 있었죠. 1차 보상을 받은 사람들을 비교하면은 뭐 펜션 같은 것도 다 이웃처럼 지내고 네. 하다가 주민들은 쳐다보면은 저 사람들은 먼저 보상받아 나가니까 나도 할 걸.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이 심해. 서로가 저 사람 쳐다보면은 또 다음에 뭔가 그 하면은 저 사람도 또 무슨 저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동네 주민 간에도 못 믿고 어떤 그런 신뢰감이 없어지는 네. 그 10년간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끼리도 그런 경우가 그렇죠. 있었나요? 가족끼리 당연한 거죠. 어떤 경우요? 그래 뭐 원전 들어오면은 엄마 아빠 돈 그 받아갖고 좀 있으면 빚 갚으면 되니까 급하니까 내가 빚 좀 내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 입장에서 내가 부모라도 내 자식 그러면 빚을 내주고 그래 자 얼마 안 있으면 보상이 들어오니까 그럼 그거로 갚으면 해결하면 되지. 그래서 그 빚을 내 갖고 자식 부모 간에도 트러블이 생기고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들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 탈원전 백지화한다는 이번 정부가 마을 분들은 되게 반가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반갑다는 이유가 삶의 터전이 이제 조금은 탈출구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추진돼서 만약에 원전이 들어선다면 우리 성리 분들에게는 어떤 이게 이득이라고 해요, 그렇죠? 장점이, 어떤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좀 찬성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뭐 거의 보면은 또 노후화된 집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1차적으로 어르신들은 이제 평탄한 이주 단지 가면은 평탄한 곳에서 삶을 살다가 돌아가시면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은 또 거기에 합당한 어떤 사업성이라 이런 걸 재구성할 수 있고 하니까 이제 보는 면에서는 조금 기대감을 갖고 이제 조금 진짜 기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네.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이 정권에서는 이래라, 저 정권에서는 저래라. 5년마다 계속 뭔가 바뀌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 자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주민들은 그렇지. 자, 정부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또 안 한다고 그랬다가 그러면 제대로 그 주민들이 땅덩어리도 내준다 그랬는데 안정된 생활권을
뭔가를 해주고 정부에서 왈가불가하고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 나가야 되지. 주민은 너는 너거. 우리는 정부에서 주자면 모든 것이 그것을 밀고 나간다. 누구 나는 돈만 주면 되지. 사실 이런 식은 안 되거든요. 진짜 나라가 주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우리 마을 주민들이 항상 원통이 하는 그거 억울해하고 뭐 법도 모르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지니까. 아무튼 이 성리 60가구 주민분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을 좋은 결과가 아무튼 빨리 결정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이장님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완전히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성리 마을 분들의 입장도 있지만, 아 나는 완전 반대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 역시도 뭔가 안 맞으면은 뭐 원전은 들어와서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야만 또 원전이 들어와야 제대로 기반된 터전에서 원전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거고. 영덕 제 입장에서 영덕군만 딱 봤을 때는 영덕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원전에 반대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미래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영덕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조금 생각의 수렴이 바뀌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천지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영덕 핵발전소 반대 범국민연대 대외협력국장이십니다. 박혜령 국장님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려하시는 점에 대한 질문을 직접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탈원전 백지화 공약. 결국 당선이 되었고요. 취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크지 싶거든요. 네, 우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직 한국은 탈원전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그나마 있는 것조차 다 백지화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이고요. 핵진흥 방향에서 영덕에 새롭게 또 핵시설이 핵발전소를 포함한 핵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사전에 좀 차단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주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영덕 국민들 간의 갈등도 굉장히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처음부터 사실 주민들의 그 이른바 공론을 충분히 모아내고 수기하는 과정이 없이 그 의회를 통해서 절차적으로 좀 날림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것을 주민들이 이제 국가에서 공론을 모으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주민 투표를 함으로써 여론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2015년의 일이고요. 반대 측의 주민들이 거의 이제 참여하고 찬성을 하시는 주민들도 있겠죠. 근데 그 분들의 목소리는 거의 보이콧 상태였기 때문에 모아냈다기보다 확인하는 충분한 과정들의 자리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국가적으로 이미 결정된 상황이고 산업부의 입장으로 이 주민투표는 불법이다라는 이제 공문이 각 마을회관에 나붙을 정도로 이 민주주의의 과정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그럼에도 10,000명이 훌쩍 넘는 그 주민들이 이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에 참여하고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나뉘는 주민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이든 하나의 의견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 면에서 당연한 다양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찬성과 반대의 이야기가 첨예했어요. 그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온 문제인데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반대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 반대하시는 이유를 몇 가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 방사능의 위험은 저희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서 너무 이제 그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저희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그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너무나 잘 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학습 효과가 굉장히 컸었어요. 영덕이 이 핵발전소 지역이 됐을 때 그런 위험이 항상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공포 혹은 우려를 계속 안고 살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일상적으로도 어쨌든 방사능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고요. 최근에 또 4월 10일 날 새벽에 2시 좀 넘어서 영덕 앞바다에서 지진이 났었어요. 지진이 한 번 날 때마다 사실 영덕 사람들은 그때도 이제 반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이유는 일본과 같은 지진이 날지 안 날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지진이 2017년에도 한 번 났었는데 영덕에서 유리창이 깨지고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어요. 이번에 이제 4월 10일에 난 지진으로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게 뭐 인간이 완벽할 수도 없지만 또 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떤 상황에는 인간이 예측하기도 어렵고 충분히 대비한다고 해도 그 충분함이 어디까지가 충분함인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안전함에 있어서 어떤 그 조치를 취해도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영덕의 천재 원전뿐만 아니라 뭐 경주에서 울진까지 우리 지역의 원전은 사실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번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해서 원전 진흥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으시겠어요? 네, 사실 이제 영덕은 수년 동안 주민들이 그 여론을 모아내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백지화를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웃한 곳에 울진에 6개가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2기가 지금 곧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2기 백지화된 2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사실 만약에 여기 지역에 10개 핵발전소가 가동이 된다면 전 세계에서 아마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핵단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의 핵진흥을 다시 되돌리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을 하느냐 아니면 원전을 진흥하느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끝날 것 같았던 이 천지원전의 대립이 지금 다시 불을 붙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걱정이 커요.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어느 지역이든 찬성과 반대의 주민 갈등으로 이게 마치 뭐 찬성이 많으면 찬성 쪽으로 반대가 많으면 반대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지역의 갈등이 커지게 함으로써 일종의 이제 뭐 손 안 대고 뭐 한다고 얘기하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핵발전소의 문제가 누가 찬성한다고 하고 반대한다고 안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한국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숙기하고 또 국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내고 함께 그 방향으로 가자고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그런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천지원전과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 양쪽의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느 쪽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다
우리가 일리가 되는 이야기들이었잖아요. 이 의견들이 다 종합적으로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양쪽의 입장을 전부 다 헤아릴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 뭐 경주, 영덕, 울진까지 원전에 대한 논란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곳이잖아요. 원전 자체에 대한 뭐 찬성, 반대 의견보다는 사실은 저는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이렇게 주민분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게 좀 속상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전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안목은 제발 긴 안목을 가지고요. 신중하게 또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